좀 깊이 있게 조금 더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그리고 나의 상황과 이렇게 다 부딪히고 우리 시대의 상황과 부딪히면서 재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리학자가 큰 책을 쓰고 있어요. 큰 책이 보면 나이도 많으신데 여기에 보면 할아버지 별은 아름답군요. 이렇게 물론 지금까지 왔던 여러 별들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엄청나게 어린 왕자가 볼 때는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관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냥 한 50살 뭐 흰머리만 나도 할아버지 같고 나이가 50이 돼서 보면 뭐 50은 청춘이고 그죠? 다 관점이 다른 거 형님이고 그냥 60대는 형님이고 또 달라지는데 어릴 때 보면 아유 50대 어르신들은 이제 뭐 하시나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 노래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할아버지로 보이고 있는 이 두꺼운 책을 이렇게 왜 적으시는지 이제 어린 왕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근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왕은 신하가 한 명 왔군. 허영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허영쟁이 같은 경우는 나의 숭배자가 왔군. 예. 여기에 보면 탐험가가 왔군.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사람을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게 투사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본인의 사고가 어떤지가 딱 드러나죠.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알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를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태종이 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의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자기가 부처니까 무조건 돼지 뭐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선입 이게 가다무가 이야기하는 선입견의 문제거든요. 자기한테 충만한 게 다른 사람에게 투영이 돼. 자기가 지리학자니까 자기가 볼 때는 지리학자 있고 탐험가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있는 탐험가가 있고 지리학자는 모든 지식을 다 여기에 집어넣는.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을 잘 듣는 신하가 필요한 거고 허영쟁이니까 자기한테 박수 치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숭배. 여기 숭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까 이제 술주정뱅이는 아무 말을 건네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으니까 아저씨 뭐 하세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린 왕자였고 술주정뱅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게 이제 가다무의 관점에서 보면 선입견에서 보면 그게 바로 투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험가니까 어디 갔다 왔냐 이거예요 이제.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네가 사는 별은 뭐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근데 그게 꽃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기록할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아까 재밌는 표현에서 쓰였는데 이미 이렇게 지리학자는 자기의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사람이고 어린 왕자는 동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자기에게 질문하고 이걸 완전 흐트러뜨려 놓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리학자는 강이나 산이나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네, 자기는 지리학자니까 이 화는 논리가 계속 있어요. 술주정뱅이 왜 술을 드세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먹는 게 부끄러워서. 무한반복입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아이의 눈에 보니까 어른들은 너무 이상한 거죠. 여기 보면 나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한가하게 돌아다닐 틈이 없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일이야. 왕도 자기 일이 중요했고요. 가로등지기도 일이 너무 중요해요. 각각 자기 일이 다 중요한. 근데 여기 잠시 왔다가는 노마드적 인생, 이렇게 방랑하는 사람, 유목민 입장에서는 뭐 그리 중요한 일인가 저게. 저 책을 적는다고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저렇게 있는 것이. 담배 피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가만 앉아 있는 거라 하잖아요. 운동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 게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는 것도 몸이 더 안 좋다고.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그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저기 보이죠, 돼지책? 예. 저기에 보면 피코시와 아들 둘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작되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아빠는. 애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밥 내놔요. 밥 말도 없어요. 그냥 엄마는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청소 다 하고 나면 피코 부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도 출근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 이 집은 돼지우리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돼지책이에요. 남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회사 가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러면 집안에 있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를 하거나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이거 안 해주면 돼지우리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자기는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 여기 보면 그 아주 가부장적이고 또 우리의 그런 관점에서 이 지리학자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산이 어딘지 관심 없어. 탐험가 일이야 그거는. 나는 책을 적고 아주 두꺼운 책을 적고 세상에 남기는 일이 중요하지. 제가 이걸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애들이 제가 이제 그 다한계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가가지고 어린 왕자 읽어주거든요. 애들이 웃어요. 이 어린 왕자의 관점에 애들이 너무 이입이 잘 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지리학자인데 산을 몰라. 지리학자인데 바다에 가본 적도 없어. 지리학자인데 하나도 돌아다닌 것이 없이 그냥 혼자서 책만 적고 있는 이 어린 왕자의 그 감정에 이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오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탐험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질문하죠. 노트를 펴서 이제 적을 가치가 있는가? 연필로 맨 처음 적다가 좀 가치가 있으면 잉크로 딱 적습니다. 이게 이제 지리학자의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5번에 보면 적용 질문에 당신은 지식을 얻을 때 책이나 인터넷 같은 간접적인 방법 외에 실제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편인가요? 좀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저는 필리핀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예, 처음 갔어요. 근데 직접 가서 막탄 세부 공항, 우리로 말하면 김해 부산 공항이죠. 막탄은 이제 섬이고 좀 약간 평지고 세부는 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섬이 있는 이곳에 막탄, 세부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 두 군데 이름을 붙였어요. 공항을 딱 내리는 순간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모든 게 확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예. 이게 몸으로 체득하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저도 막 찾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뭐 역사가 어떻게 여러분 페르난디도 마젤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일주를 최초로 했던 사람. 마젤란이 가는 곳마다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마젤란이 원래 이렇게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에서 마젤란의 여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스페인 가가지고 스페인 왕으로부터 배 5척과 250명의 이 항해사들과 동행자들을 얻어냅니다. 그래갖고 쫙 이게 남아메리카를 지구 이쪽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희망봉 통해서 아프리카 돌아서 인도 가서 향신료를 얻어왔는데 이제 반대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고들이 굉장히 발전. 근데 둥근 지구를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이론적으로 모두 다 지구는 둥글다고 말을 하는데 마젤란이 내가 가보겠다. 그리고 내가 그 인도에 가서 향신료를 받아가 다시 스페인 돌아오면 지구가 둥근 게 증명되지 않나요. 그래서 마젤란이 실천가거든요. 진짜 탐험가고. 근데 그 마젤란 여러분 가다가 마젤란의 해협이라는 데를 통과합니다. 남아메리카의 제일 끝에 보면요. 거기서 바람이 역풍이 불고 물길이 반대로 흐릅니다. 그래갖고 배 두 척이 한 개는 난파되고 한 개는 불타서 없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마젤란이 처음으로 통과하면서 나왔다 해서 마젤란 해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딱 왔는데 편한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퍼시픽 오션이라고. 태평양이란 말을 마젤란이 붙인 거예요. 이렇게 평화로운 퍼시픽한 거대한 곳이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섬을 발견했는데 이 섬에 이제 야자수도 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민들이 배를 자기들이 타고 온 큰 배 말고 그 작은 배 있지 않습니까? 작은 배로 섬에 왔으니까 이걸 훔쳐갔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의 부족민들이 훔쳐갔다. 우리는 그런 도둑놈이 없다. 현지 말로 괌이에요. 괌. 그래서 없다. 그래서 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젤란 가는 곳마다 이름이 형성되고 왜냐면 처음으로 이게 지구를
일주일 하고 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온 데가 필리핀. 근데 여러분 그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완성했을까요? 여기에 자기 무덤이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 예.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세부의 추장이요. 이제 마젤란 보니까 스페인 군대 이렇게 함선 5개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철갑에 무장해가지고 이 자기들은 이렇게 활 들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들은 막 이렇게 와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왔는가 해서 화치를 맺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줍니다. 그게 이제 마젤란 십자가라는 유명한 그건데 이제 그리고 이제 아기의 수상을 저기 산토니뇨라는 세인트, 예, 니뇨는 아기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처음으로 1521년에 카톨릭이 이곳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나라 중에 카톨릭 국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근데 오직 필리핀만이 카톨릭 국가가 된 게 스페인의 영향이 큽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거 받아 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전해주고 800명의 부족들이 세례를 처음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세부 족장이 심세 보이고 뭐 무기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옆에 막탄이라는 섬에 라프라프라고 추장이 있어요. 자기하고 경쟁 관계예요. 쟤를 좀 쳐달라. 스페인 함대를 가지고 그래서 마젤란이 하겠다 했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조수간만이 작습니다. 라프라프 추장이 그 1,500명이나 된 군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스페인 군대 50명이랑 200명 정도의 세부에 있는 그 현지인 사람들 딱 가게 됐는데 쫙 밀려나니까 배가 들어오지를 못. 한 포를 한 대도 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이제 저벅저벅 가니까요. 자기들은 가볍잖아요, 그냥.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까지 철갑인데 발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발만 찌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중에 이제 화살을 한 대 맞습니다. 라프라프 추장의 그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마젤란이 거기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18명이 배 한 척에 겨우 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향신료 딱 해가지고 다시 스페인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젤란의 함대가 출발했고 마젤란의 묘지는 여기 있지만 그 성과는 결국은 이제 향신료를 다 들고 가서 스페인에 그 많은 손실을 하고도 그 당시에 마젤란이 향신료의 가치가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 모든 그 가치를 물질적으로는 최소한 다 보상받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마젤란에 있었던 그 현적들을 직접 이제 가서 보게 되고 그리고 저는 희한한 나무들도 많이 보고 여러분 바다에서 자라는 맹글로브라는 나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맹글로브 나무. 얘는 뿌리가요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나무 없거든요. 뿌리는 다 박히잖아요. 근데 얘는 밖으로 나와 있는데 플랑크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거기 와서 다 숨어요. 플랑크톤도 먹고 보호를 당하고 그 위에는 또 새들도 깃들이고 저는 실제로 가서 봤거든요. 수상 가고 있는데 이게 뭐가 보고 있는데 저게 뭐지 싶은데 그게 다 뿌리인 거예요. 뿌리가 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안인데 바다 밑 바다예요. 바다 강이 아니고 올라와 있는. 저런 나무가 있구나. 예, 산호초 있는데 또 그게 또 있대요. 맹그로브가 바다에서 사는 그런 나무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사전 뒤져서 읽어봐도요 잘 몰라요. 실감이 안 나. 근데 가서 한번 딱 보니까 이게 맹그로브네.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젤란이 여기 와서 했던 십자가.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가니까요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는 팀들이 야 필리핀은 따갈로그와 영어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40년 지배받으면서 영어 교육이 잘 됐잖아요. 필리핀이 영어 다 통하는데 세부는요 따갈로그를 또 안 써요. 또. 왜냐하면 섬이 7,107개가 있는데 이 세부는 중간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마닐라는 저 북쪽의 섬이에요. 루손이라는 큰 섬입니다. 9번째 큰 섬이 세부인데 이 지역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섬이거든요. 제주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 전혀 다른 언어, 세부아노라는 또 다른 언어를 써요. 우리의 그 편견이 다 깨진 언어가 다른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세부아노를 잘 못 쓰니까 영어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제가 가보면서 야, 정말 이게 느낌이 다르구나. 실제로 경험하는 게 정말 다르구나. 저희는 이제 수상가옥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말이 수상가옥이죠. 그냥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가지고 바다 위에다가 썰물 날 때 이거 박아가지고 나무판 얹어가지고 바다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것. 너무 열악해요, 진짜.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부자들은 다 산 위에 삽니다. 그냥 태풍이 오거나 바람 불면요 바닷가 마을 다 쓸려 나갑니다. 뭐 흔적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무허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산꼭대기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지나 바다 가까이. 우리나라하고 반대죠. 우리 삼복도로 저 위에 사는 사람들하고 바닷가에다 큰 아파트 단지 생각이 완전 우리나라 반대인데 거기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내가 아무리 지리책을 보고 뭐 이렇게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을 그 현장에서 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예.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눈을 이렇게 찌켜뜨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그렇게 인사를 해요, 애들이. 반갑거나 표시할 때요. 눈을 크게 뜨고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반갑다는 인사.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얼굴을 피하는 게 인사잖아요. 유교 문화에 찌들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애들은 그 표시 정말 잘합니다. 돈 셀 때 우리 어떻게 씁니까? 내 것도 내 것도 이렇게 세잖아요. 얘들은 반대로 세줘요. 반대로. 이거 네 거. 이렇게 세줍니다. 이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희한하다, 이 사람들. 이게 반대로 이렇게 돈을 센다니까요. 네, 이렇게 하고. 찌푸니라고 그 차를 탑니다. 찌푸니가 차가 어떻고 뭐 역사가 어떻고 다 읽었어요. 근데 가서 찌푸니를 딱 타보니까 사람들이 그 좁은 찌푸니가 뭔가 하면 미군들이 쓰다가 남은 집차를 나누고 갔잖아요. 성당 의자 길쭉한 거 있다 아닙니까? 양쪽에 갖다 놓고 얼굴 쳐다보면서 낮은 의자 이렇게 덜덜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받을까요? 제일 타는 사람이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면 앞에 운전수 옆에 가족들이 있어요. 그 동통 갖다 놓고. 그럼 돈을 넣고 잔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전달 여기까지 나눠줘요. 그리고 차 타기가 돈이 없는 사람은요, 제일 뒷자리에 타든지 아니면 뒤에 또 걸쳐 서가지고 잠시만 가면 공짜예요. 그냥 타고 가, 이렇게. 제일 뒷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다치는 건 당신 책임이다. 예. 왜냐면 당시 요금은 안 됐으니까. 또 그런 게 아직도 통하는 데가 또, 지푼이 말로만 듣다가 실제 타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만 보는 세상과 실제로 만나는 세상은 참 차이가 많다. 지금 어린 왕자는 몸으로 모든 걸 다 경험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리학자는 가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지리학자가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는요. 마지막에 하는 질문인데 이제 이 지구를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예. 지구라는 별을 가봐라. 이게 이제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서 드디어 사실 생덱지베리가 지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이걸 제일 마지막에 둔 거예요. 주고 대단히 이름이 높은 별이다. 예,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그의 꽃을 생각하면서 다시 지구별로 이제 처음 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오늘 좀 활동학습 잠시만요. 하고 나중에 지구 이야기 조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의 술사가지. 자, 어린 왕자가 이렇게 별을 화산 청소하고 이제 집 떠나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좀 짜증나고 힘들어서 이 자기 별 떠납니다. 근데 가기 전에 청소 다 해놓고 떠나죠. 다시 안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요. 간데 맨 처음에 왕이잖아. 혼자 있는데 자기가 넌 나의 신하야 이러면서. 예, 저기는 큰 모자 쓰고 나의 숭배자가 왔고 이렇게 뒤에 별이 빛나고 있죠. 술주정뱅이는 그냥 술을 쌓아놓고 얼굴만 보이게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각가의 별 지난주에 조금 좀 포커스 맞춰서 했는데 맨날 하는 게 별을 세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하루 종일 보는 게 숫자고 자기 소유예요. 예. 이거 세고 앉아 있는 게 자기 일이고. 자, 이거 가로등지기. 그래도 열심히 자기 명령대로 했던 이 가로등지기. 근데
나중에 보면요. 예, 아시겠지만 이게 뭡니까 이거? 예, 돋보기 보고 책만 맨날 들여다보고 있는 지리학자의 별입니다. 이 지리학자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제 지구는요,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왕이라고 칭할 자도 있고, 사학가라고 칭할 사람이 있고, 가로등이 엄청 많고요. 지리학자도 있고, 다 많아요. 이게 다 총 천년색으로 종합된 데가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별 특성을 살펴본 거고요. 이 지리학자의 별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도 되고, 자기가 뭐, 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러면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책이 있으니까 좀 참조해서 잠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가지면서 쉬는 시간 좀 갖고 한 10분 내로 지구별은 제가 좀 주도적으로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음악 좀 주세요. 네, 111명의 왕들이 있어요. 물론 흑인 나라의 왕을 포함해서, 그리고 지리학자가 7,000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자기 왕들이 자기 지리학자였는데, 그리고 90만 명의 사학가. 이 90만 명입니다. 왕과 지리학자에 비하면요, 뭐 이 사학가들은 90만 명. 근데 그에 만만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술주정뱅이에요. 750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데 사회에서 힘들어가지고 그냥 인생 포기하고 술에 줄도에 빠져 다니는 사람이 또 그만큼 많은 곳. 그리고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술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 자랑에 자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 왕자의 관점에서 독특했던 게 20억 명의 어른들이 살고 있다. 어른들. 예. 전기가 발명될 때까지는 6대륙을 통틀어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을 점화하는 사람들을 두어야 했다. 지구가 엄청난 별인 거죠. 이게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이 중요한 표현이죠. 어린 왕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멀리 다른 별에서 온 곳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눈부시게 멋진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저기 가로등지기 불 껐다 켰다. 시력가 계속 돌리고 앉아있고, 지리학자는 계속 뭔가를 책을 만들고 있고,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오페라의 발레처럼 질서정연하게, 야, 착착착착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짠 나타나요. 바방. 그러고 나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지기가 또 발레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들 역시 무대 뒤로 살짝 몸을 감추고 나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또 나와. 너무 재밌어요. 너무 공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유럽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하고 싶습니까?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자,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잠시. 우리 잘 보시고, 그 부분을, 잠시만요. 19를 빼버리고, 너무 짧은 구절이라서 20, 21, 2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철수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그래서 좀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어린 왕자 여우 20, 21, 22 챕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는데 서로를 위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운 날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